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0번째 시간입니다. 230번 컨텐츠로 제가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두 글자입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자, 이 글자 그리고 이 글자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번에 새롭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보실까요? 자, 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첫 번째는 먼저 선자가 보이지만 선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예전엔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세뇌라고 읽습니다. 앞에 것이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뇌라고 하면 되는데 이 뇌자를 사전에 보시면 이 뇌로 읽어도 되고 이 뇌로 읽어도 된다. 세뇌. 둘의 발음이 예전에는 달랐겠지만 지금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글자가 장음이지만 평소에는 이것을 지키면서 발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세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제가 먼저 선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앞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물수가 붙어서 선이 아니라 씻을 새로 되어 있습니다. 총 9획이고 물수가 당연히 부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 5급 배정 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9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씻을 새자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선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과연 무엇을 씻는 것을 새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은 그냥 무엇이든 씻어도 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그릇을 씻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우리도 세탁이란 말 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갑골문과 금문을 보시면 위에 어떤 글자가 하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설문해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족이다. 이 쇠라는 거는 씻을 새자와 같은 글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옆에 선역 서자가 있지만 둘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에 물을 뿌리는 것이나 발을 씻는 것이나 똑같죠. 뿌릴 쇠, 씻을 새로 되어 있습니다. 물수의 뜻을 따르고 당연한 얘기죠. 물로 씻는 것이니까요. 먼저 선자가 음을 나타낸다. 선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글자와 글쎄요. 앞에 있는 성모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 자음 앞에 있는 자음을 특히 중국에서는 성모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 운모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자, 그렇긴 한데 발음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깨어날 소자입니다. 원래 지금 이렇게 많이 쓰죠. 소생할 때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 아이고, 제가 획순 잘못했네요. 다시 살아난다 해서 소자가 이렇게도 씁니다. 소생할 때.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깨어날 소자와 이 반절법입니다. 그다음에 법 전자죠. 그러니까 선으로 읽는다. 반절이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새라고 읽는데 예전엔 선으로 읽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허신의 말처럼 먼저 선자가 소리를 담당한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쉽게도 지금도 지금 우리 새라고 읽고요. 중국어도 씨라고 읽습니다. 다만 일본어에선 이것을 아직도 센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예전의 발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어 도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오음도 있고 한음도 있고 그렇죠? 다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발음은 우리와 중국에서는 받침이 그렇죠? 아래에 있는 n 같은 받침이 떨어져 나갔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센이라고 쓰고 있다. 어쨌든 선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무엇을 씻는 것을 새라고 얘기했을까요? 허신의 설명한 것처럼 발족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족자가 어디에 보입니까? 자, 먼저 선자 자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갑골문하고 이게 금문인데 씻을 새에 대한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앞서 나가는 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어진 사람 인자이지만 이건 사람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네, 발부터 먼저 한 걸음 내딛는다의 뜻으로 이것은 발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앞서 한 발 내딛은 다음에 물을 뿌리는 것이니까 발을 씻는 게 되는 것이죠. 네. 참고로 예전에 얘기나 이런 데 보시면 발을 씻는 것은 새라고 얘기했고요. 물론 새족이라는 말이 요즘에 있지만 새라고 얘기했고 그때도 새족이라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씻는 것은 무엇이냐? 네. 세수할 회자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죠. 네. 이 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얼굴을 씻겨드리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나온 설명이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씻을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먼저 선자에 근거하여 발을 씻는 것을 세라고 얘기했다. 뭐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말에 세수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세수.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발 씻고 손을 씻는다 뜻인가요? 아니죠. 이건 씻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수라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수. 중국에서도 시쇼라고 얘기하면 세수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상하게도 세수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얼굴을 씻는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세수라는 표현을 손을 씻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세수를 이상하게도 어프 하면서 얼굴을 씻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죠. 손을 씻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얼굴 씻으면 손도 씻어지니까 씻겨지니 뭐 괜찮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한자어 중에 상당히 재미있게 변형된 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세수라고 해서 이거는 발을 씻는 것이고 이거는 손을 씻는 어떻게 손 이럴 뜻인데 여기가 아주 많이 변해서 얼굴을 씻는 것처럼 새안처럼 이렇게 뜻이 변한 게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곁까지 설명은 너무 길었네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딱 봐도 뭔가 아시겠죠? 복잡하지만 골뇌, 뇌수 뇌자입니다. 총 13획이고 고기 6자 왼쪽에 6달월이죠? 이것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골, 뇌수, 뇌인데 허신의 설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시면 이 글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 비수 비자가 옆에 있는 이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 글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머리다. 머리나 골이나 비슷할까요? 네. 그리고 비수 비자 왼쪽에 있으니까 비수 비자의 뜻을 따른다. 비수가 과연 무슨 뜻이 여기서 있다는 것일까요? 이 비수 비자라는 것은 허신이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숟가락과 이 저자는 나타날 저자지만 이 글자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젓가락 저자입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비수 비자의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면 이게 비자가 사람이 좀 거꾸로 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할 비자 있죠. 비교하다. 견줄 비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옆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비수 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수 비자와 사람 인자 두 개가 겹친 이 글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사람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6달러로 바뀌었지만요. 재밌는 것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 내천, 뭐 개미허리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천자이지만 여기서는 모발, 사람의 털을 그렸다. 머리털을 그린 모양이에요. 자, 그렇죠?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정수리 신자인데 이 글자는 제가 예전에 금일 한자를 할 때 이 글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생각 사자에
네, 밭전자에 괜히 마음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정수리 신자에 마음심자로 그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리라는 것은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기나 아니면 기가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아이의 숫구멍, 그러니까 태어나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기가 나온다는 믿었던 아직 닫히지 않은 그 숫구멍 혹은 숨구멍을 얘기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걸 허신은 머리카락과 그다음에 어린이의 이 숫구멍으로 본 겁니다. 성인이든 어린이든 여기에 정수리가 있죠. 거기서 기가 나온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 아자를 보더라도 이게 참 재밌죠. 네, 밑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발이 있는 건데 이 머리가 두개골이 아직 다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닫히지 않은 이 뭐랄까 숫구멍을 형상한 것이 아이 아자죠. 아래쪽은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뇌자 말고도 이 번뇌할 뇌자라던가 아니 만호할 때 노자도 이 뇌자가 들어가죠. 사실은 이 글자 자체가 골뇌자의 원형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신체를 나타내는 육달어를 더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체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한 셈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생각 사자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었다. 그 생각 사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정수리가 이 수금은 아직 닫히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형상한 것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명이 아주 길었네요. 사실은 이 골, 뇌자, 뇌수, 뇌자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로 생각하는데 이미 오늘의 한자어 108번, 오늘의 한자어 164번에 뇌리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됐습니다만 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뇌리는 머릿속이죠. 안 리자, 속 리자니까요. 자, 그래서 골뇌, 뇌수, 뇌자는 그런 설명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뇌라고 하면 좀 끔찍하지만 뇌를 골을 씻어낸다라는 얘기죠. 발 씻는다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국어사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뇌라는 표현도 알고 있었지만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brain wash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도 그러면 세뇌라는 표현은 영어를 뜻을 가져온 것이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역이죠.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 주의. 주의는 무슨 민주주의 할 때 그런 주의죠. 이걸 얘기합니다. 자,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 주입은 그죠? 따라서 넣는다는 얘기죠. 쫄쫄쫄 액체를 넣듯이. 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골의 속이죠. 자, 그래서 세뇌라는 표현 원래는 뇌를 씻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문을 볼까요? 세뇌 교육, 세뇌 공작. 그는 적에게 세뇌를 당하여 아군을 비난하였다. 무언가 사람의 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사상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을 바꾸어 놓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뇌라는 표현 당연히 신문 기사에 있겠죠. 일단 세뇌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세뇌가 최근에 번역된 단어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자, 세뇌의 장기간의 세뇌의 반대라고 해서 세뇌가 있고요. 두 번째 기사는 1984년 경향신문인데 여기 보면 세뇌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재미있는 게 여기서는 30년대 말 소련에서 있었던 숙청 재판을 보고 탈당 반공주의자가 된 작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적은 글을 다 쓰거나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먹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담 같은 이야기예요. 좀 더 가벼운 이야기. 그런데 이 경향신문의 이 여적이라는 칼럼의 기사에서 이 쇠뇌라는 표현을 1940년 공산주의 체제가 인간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는 걸 비판한 소설 대낮의 암흑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 안에 세뇌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여기선 얘기를 합니다. 1984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이 대낮의 암흑이라는 이 소설 안에 세뇌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뇌 과정을 극명하게 그렸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캐스틀러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소련에서 먼저 시도된 어떤 비인간적인 기술이다. 그런 테크닉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세뇌라는 표현을 이때 썼느냐? 대낮의 암흑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이 소설을 보지는 못해서. 자, 그래서 이 세뇌가 과연 언제 쓰인 말인가? 영어나 러시아어가 먼저 쓰였는지 아니면 세뇌라는 표현은 먼저 쓰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라인 etymology, 그러니까 etymology니까 어원학 딕셔너리 사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brainwashing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이제 뭐 사상이나 뭐 어떤 생각을 바꾸려는 꼭 시도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심리학적인 테크닉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1950년대에 먼저 쓰였다라고 이 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죠? literal translation이니까,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번역한, 직역한 것입니다. 자, 어원이 Chinese, 중국어의 시나오에서 왔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나오라는 것은 세뇌라는 말의 중국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서는 이 세뇌라는 표현, 그러니까 brainwashing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영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에 세뇌라는 표현의 발음인 시나오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뭐 재밌진 않죠. 1950년이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하던 때였죠. 그래서 이 용어는 Korean War니까 한국 전쟁, 즉 6.25 전쟁에서 처음에 유래하였다. 그 시기에 유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미군을 그쵸 중공군이 그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군이 데려다가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그래갖고 뭐 인터뷰를 해서 뭐 나는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대외적인 메시지. 그때는 이 독트린이라고 하죠. 교리 이런 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누가 더 좋다, 뭐 누가 더 낫다, 옳다,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이 대비를 이루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상에 대해서는 또 유독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중국어에서 먼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영어를 한자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한자를 영어로 바꾼 그 반대의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것도 간략본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 책 제목에 명확하게 써 있죠. Brainwashing in Red China. 붉은 중국에 있어서의 세뇌, 뇌를 씻는 것. 그래서 이거는 보면 1953년에 에드워드 헌터라는 사람이 아마 저널리스트일 거예요. 뉴욕에서 뱅가드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Calculated Destruction of Man's Mind. 사람의 정신의 계산적인 파괴. 뭐 이게 어쨌든 부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이 표지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인워싱이라고 해놓고 중국어로 시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러면 1950년 혹은 이건 이제 53년에 출간이 됐지만 50년도 혹은 기술은 1940년대 그 소련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쇠뇌라는 말 자체 혹은 영어식으로 옮긴 직역한 brainwashing이라는 표현은 1950년대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자가 더 먼저 중국에서 쓰여게 됐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뇌라는 표현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국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겠죠. 시나어. 아까도 이 글자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이 골뇌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 조금은 간단해졌죠? 네. 그래서 시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뇌의 원조격인 표현이죠. 중국에서 먼저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설명이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세뇌라고 쓰고요. 세뇌.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자라고 발음 안 하고 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센노 이렇게 얘기하죠. 뇌자가 좀 달라졌네요. 조금 더 간단해졌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쓰는 지역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타이완, 홍콩, 마카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뇌자가 한중일 삼국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센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 볼 것도 없겠죠. brainwashing, brainwashed. 이건 세뇌 당한 뭐 이런 수동태가 되겠고요. indoctrination. indoctrination의 doctrine은 독트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고, 그렇죠? 예, 그 교리, 그다음에 신조 이런 걸 나타냅니다. 조금은 이렇게 맹목적인 교리를 독트린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indoctrination은 안쪽에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죠. 주입식 사상, 사상 주입, 사상 교육이라는 것도 세뇌의 유의어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doctrine이라는 거는 doctor에서 왔습니다. doctor는 teacher의 뜻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학교지만 예전에는 종교, 교회 같은 곳에서 가르쳐준 어떤 맹목적인 신념을 doctrine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고 보면 되죠. 사상 개조 교육을 indoctrination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상 주입 같은 것. 어쨌든 의외로 이 세뇌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 이것을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1953년에 출판하면서 brainwashing이라는 말이 그 다음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0번째 시간에는 원래 발을 씻다의 뜻이었던 씻을 세자가 지금은 모든 것을 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씻는 것을 씻을 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뇌를 세척한다. 좀 무섭죠. 네, 고를 씻는다 라는 뜻의 세뇌라는 표현 그리고 그 원조가 중국의 시나오였다. 그 다음에 영어가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일본도 많이 쓰고 있었겠죠. 중국에서 쓰고 유명해졌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중일 삼국이 글자체는 좀 다르지만 이 세뇌라는 기본적인 표현을 다 쓰고 있더라 정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어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뇌라는 표현이 한자였다가 이것이 영어로 바뀐 그런 대표적인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ong time no see 이것도 이제 여담이 되겠는데요. 이게 오랜만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영어식 어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어의 好久不见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에서 오히려 영어 쪽으로 뭐 전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세뇌라는 말이 중국어에서 영어로 갔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는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0번째, 230번째 컨텐츠는 씻을 세자
골뇌, 뇌수, 뇌자가 결합된 세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자어에 대한 의견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